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판매량으로 보여주고 앞으로 함께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초보가 만약에 내가 초보야 제조사 공장 찾아갔어 개뿔 아무것도 없어 니 같으면 주겠니? 아, 주세요 상품 이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겠냐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그 내가 원한 그 제조사 찾아가기 전에 그 비슷한 유사 카테고리를 한번 팔아보고 도매 상품이든 위탁 상품이든 처음부터 그냥 너 안 될 거야 안 줄 거야 라고 해서 안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로또 왜 사요? 로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률이 0이 되냐 1이 되냐 차이. 로또는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이 번호 살 거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고 제조사에 가면 내가 이거 이렇게 팔 거다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자체를 못하는 대표들도 많고 하기 싫어하는 대표들도 있어. 형님 카페 보니까 사람들이 상품 소싱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형님이나 저나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로 스타일 중에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더 적합한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네 스타일 한번 말을 해봐. 제 스타일은 전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사에 찾아가서 이 상품을 위탁으로 줄 수 있는지 사입으로 줄 수 있는지 협상을 하고 마진율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저는 쇼핑몰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님 알고 나서 이게 도매 사이트라는 게 있고 위탁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보통 내가 시작할 때 그 심사임당 그 영상 보고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 원래 내가 하는 스타일은 흔한 도매 상품 소싱해서 쫙 등록하고 나서 팔리는 게 있으면 거기 좀 주력하는 스타일이고 그 니랑 나랑은 아예 시작점 자체가 틀리잖아. 근데 나 초보가 하기에는 솔직히 내 스타일이 더 낫지 않나. 제 스타일도 초보가 하기엔 괜찮은데 저도 온라인 쇼핑몰 자체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공급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품 공급해 주십시오 위탁으로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보가 하기에는 제 스타일이 어렵다고는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어떤 시간이죠? 어쨌든 제조사를 찾아가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짧아도 2-3개월 마케팅 같은 걸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했을 때 최소 원활하게 팔리는 데는 6개월 이상 좀 자리 잡는 데는 1년. 근데 차라리 내 같은 스타일은 팔릴지 안 팔릴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나도 대신에 여러 상품 올려가지고 거기서 한두 상품이 팔릴 수도 있잖아. 거기에서 그냥 주력으로 계속 쭉 가는 방향이 내 스타일인데 니 거는 또 위험한 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이 상품 괜찮다고 소싱하고 제조사 미팅하고 했는데 막상 안 팔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 파이가 있는 그 상품을 똑같지만 좀 소구점이나 이런 걸 판매 스킬을 좀 가미해가지고 큰 파이를 조금씩 뺏어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성장하기에는. 저는 제 상품 소싱 방법에 리스크를 솔직히 공감하진 않고요. 누구나 치킨집을 차려도 6개월 만에 자리 잡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자리 잡는 사람도 있고 5년째 자리 잡는 중인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딱 시기로만 둬서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리스크가 커는 좀 공감이 어렵고 근데 동의하는 거는 저 같은 방법은 직접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면대면으로 원바이원으로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 치면 아무래도 도매 사이트 상에서 상품을 좀 많이 고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하나를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치면 형님 방법은 좀 여러 개 올릴 수 있긴 한데 판매에 걸리는 시간은 제가 좀 더 빠르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형님 방법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누구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팔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꼭 굳이 얘한테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뷰도 별로 없고 썸네일, 이미지, 상세 페이지 다 똑같고 똑같은 제품이야. 근데 꼭 이걸 이분한테 사야 될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저만 팔기 때문에 뭐 어디서 보든 쿠팡에서 보든 위메프에서 보든 티몬에서 보든 블로그에서 보든 그게 결국 최종 결제창은 제 스토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팔리지 않나. 잘 됐을 경우에 그렇지. 너만 팔고 다른 사람이 네 사이트에만 들어오시지. 근데 그게 아무도 모르면 너만 알고 있는 그 제품이 될 수도 있잖아. 그냥 나만 아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많이 노출시키고 그걸 많이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는 제품 자체는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잘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네가 말했지만 썸네일이랑 뭐 상세 페이지 똑같이 한다. 그건 똑같이 할 거면 그건 진짜 완전 초보지. 그걸 이제 차별점을 두고 소구점을 두고 해서 차별화를 두고 팔아야. 나도 지금 그렇게 판매를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 똑같이 판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니만 팔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 유사 제품이 엄청 깔려져 있을 거야. 뭐 시계를 판다고 해도 그 브랜드 자체는 네 시계가 한 개밖에 없겠지만 다른 시계들도 쫙 있잖아. 많은 시계들 중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제품성이나 뭐 차별성을 또 어차피 결국엔 둬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어쨌든 결국 내 제품이 팔리게 되려면 내 제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거는 이제 셀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게 도매 상품이든 나만의 상품이든 제조 상품이든 그거는 셀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소싱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매 상품을 갖다 파는 건 결국 이 제품이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제품을 수입해오는 유통업자 또는 제조사 그냥 영업사원 수준이 아닌가. 결국은 셀러로서 돈을 벌고 자리를 잡아가려면 결국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거기엔 동감을 해. 하지만 내가 지금 3년 차잖아? 너처럼 하는 스타일을 많이 팠잖아. 근데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되고 판매가 되는데 제조사에서 너 이제 그만해. 우리가 그냥 다 팔겠다. 이런 제조사들 많이 팠거든. 중간에 그만두는 대표들도 많이 봤고 니도 솔직히 많이 팠잖아. 그리고 어디에는 팔지 마, 어느 키워드는 쓰지 마, 이렇게 제재를 당하거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흔한 도매 상품이나 제조사 컨택해서 그렇게 파는 거나 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어쨌든 브로커라고 하지만 제조사를 대신해서 판매를 하는 너 또한 브로커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저는 그런 대표들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긴 했어요. 형이 그때 그랬잖아요. 나도 상품을 직접 가서 소싱할 수 있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잘 팔게 됐을 때 너 팔지 마, 쿠팡엔 내가 하고 있으니까 팔지 마, 지금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연예인 띄워서 광고하니까 그동안은 너 상품 내려놔,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해서 상품을 받아들이는 이 소싱 방법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도 엄청 크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사업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해요. 안 좋다고는 생각 안 해. 그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판매 스킬이나 광고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니한테 니 같은 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초보거나 막상 지금 바로 온라인 사업에 진입을 하신 대표들이 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지. 중국 사입을 해도 결국 브랜딩 하잖아. 끝에는 결론은 자기 상품 가지고 싶어 하잖아. 그 끝인데 초보가 스타트 할 때는 솔직히 네 스타일보다는 내 스타일이 더 낫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거든. 이 부분 조금 공부가 어려워요. 초보들이라고 해서 도매 사이트 상품을 해야 되고 조금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다음부터 공급사를 찾아가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수도 처음에는 초보였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 네가 제조사 공장 사장이면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물건 주세요 이러면 주겠니 그거? 처음에는 개뿔도 없지만 두 번째 갈 때는 개뿔도 없는 것보다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서 좀 팔고 좀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물건 주세요. 내가 이거 지금 시계 잘 팔고 있는데 시계 주세요 이거랑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시계 주세요 이거랑 그게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갔을 때 판매량을 보여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판매량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 갈 때는 좀 없어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 조금 더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인간 관계다 보니까 어째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초보들이 하기에는. 그러면 그 활동은 어떻게 버팅기라고. 야, 카페 사람들 당장 지금 뭐 해가지고 팔리네 안 팔리네 광고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도 안 팔립니다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그거 니처럼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버팅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저는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납품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키트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B2C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를 배달 알바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장에 알바를 해서 생계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시작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텀을 두고 시작하셨을 텐데 나의 그 생계비 정도는 자기 스타일대로 벌어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네가 말한 게 베스트긴 하지. 그 솔직히 다들 그게 이거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거 니처럼 나만의 상품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는 인정.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형님의 저랑 뭐 얘기 끝도 없으니까 카페 분들이나 저희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댓글 좀 써주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얘 말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댓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네요. 오케이? 댓글 달아주세요.